윤석열 검찰의 논리에만 입각해서 네.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무부의 인사검증은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네. 100회 무익하다. 세 첫 가지. 번째. 네. 첫 번째. 무 시리즈로 가겠습니다. 무능합니다. 무능하다. 뭐가 무능하냐? 네. 검찰이 무능합니다. 아, 검찰이 무능하다요. 그래서 맡겨봤자 소용없습니다. 아. 이 말씀을 드리는데 수사 주체인데 수사 집단인데 이 검증은 수사보다는 좀 얕은다는 게 아닙니까? 잘하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예를 하나 끌어오겠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 시절에 어떤 문제가 불거졌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기억하시죠? 아, 예, 기억납니다. 그렇죠. 그냥 자료 수집 수준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죠. 그때 윤석열 총장 시절에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 그 문건은 사찰의 결과가 아니라 네. 검색의 결과라고 했어요. 네네네. 기억하시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자료를 뭐 취합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걸 작성하고 오셔집니까?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이잖아요. 네. 범죄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기껏 한 게 스크랩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랬었죠. 예. 그때 검찰 주장은 네, 그런 그 거죠.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기사 검색에서 기사 나온 거 다니까 정리한 거다 이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검찰에게 인사 검증을 맡겨봤자 아. 구글링 말고 뭘 더 하겠어요. 네. 이미 봤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수사 정보만 전문적으로 끌어모으는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한 게 네. 스크랩인데 네. 인물 검증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 무능하다. 맡겨봤자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무뎌진다라는 거. 무뎌진다. 무뎌진다. 자, 이 그 인사정보관리단을 총지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한번 잘 봅시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시절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네. 본인 검증의 자리였죠. 이때 벌어진 장면들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딸 스펙 의혹이 불거졌고 논문 대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 이때 한동훈 후보자가 뭐라고 맞받으셨습니까? 입시에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았다. 입시에 활용하지 않아서 아무 네.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네. 1번. 두 번째.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진 서초구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및 등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군 법무관 훈련을 받고 있어서 과정이나 경위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문제 없다고 했어요. 부천 건물 불법 개조 및 증축 의혹이 제기되니까 모친이 관리해서 나는 잘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네. 당시 한동훈 후보자의 의혹에 대처하는 논리가 이런 것이었어요. 네. 자, 이것이 그러니까 그 인사 의혹에 대처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잣대입니다. 네. 그러면 이 잣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지휘하는 인사검증단의 잣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네. 자, 자녀 스펙 쌓기 위해서 논문 대필 의혹이 다른 후보자한테 제기가 됐어요. 네. 아, 그러면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거 제대로 검증을 해가지고 예. 이 사람 문제 있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보고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니, 보고받고 안 받고는 둘째치고 네. 실무진이 최종 보고를 받으시는 정관님의 어떤 잣대를 의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거 해서 이 사람 문제 있습니다라고 하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얘 뭐야? 지금 나 들으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네.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인사검증 잣대가 무뎌지는 거죠. 무뎌지죠. 그러면 저라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봅시다.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검증을 하는데 무능해. 거기다가 검증 잣대는 무뎌져. 그러면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또 논란이 되고 그렇게 돼버리면 야당 공격받으면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하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기다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무능하고 무뎌지는 거 말고 무성해지는 게 있어요. 무성해진다고요? 뭐가 무성해지냐면 논란이 무성해져요. 아, 자, 딱 청문회에 선다라는 이야기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이 끝나서 통과가 됐으니까 청문회까지 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의혹이 제기가 되면 네. 니네 뭐 했냐라는 얘기는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게 근데 이 니네가 아니라 단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네. 한동훈 장관 뭐 했냐라고 공격 지점은 예각화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은 무능을 계속 민주당은 칠 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못했네. 계속 무능 칠 거 아니에요. 네. 두 번째 기준 얘기를 할까요?
이거 왜 이거 충분히 검증 과정에서 체크할 수 있는데 왜 이게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게 한동훈 장관 의식해서 이거 그냥 패스시킨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고 들어주면 어떡할 거예요? 비슷한 의혹이 만약에 제기가 돼가지고 그러면 정치적 논란은 커지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공방의 무대는 지금까지는 청문회장이었는데 네. 이게 더블로 이제 무대가 복수 무대가 돼요. 그렇죠. 법사위 회의장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한편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해당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동시 패션으로 법사위에서는 한동훈 후보자 불러가지고 당신 검증 어떻게 한 거야? 네. 계속 칠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동시 패션 장면이 계속 연출이 된다는 거. 그만큼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성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의 입장에서는 부담은 100배거든요. 그런데 왜 합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충심을 담아서 드리는 충언은 뭐냐면 네. 아니 되옵니다 이거잖아요. 아니 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도 아니 되옵니다고 네. 한동훈 장관님을 위해서도 아니 되옵니다. 자, 일부 몰지각한 그리고 일부 방장맞은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네. 벌써 차기 대권 후보로 한동훈 장관 운운하고 있더라고요. 네. 야, 이런 보도를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턱도 없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턱도 없다.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요거를 종합을 하면 인사는 국민 감수성이 가장 높은 분야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사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한동훈 장관은 계속 소환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인사는 만사일 수도 있지만 까딱 잘못하면 망사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망사의 원흉으로 한동훈 장관이 지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논란의 어떤 그 주인공이 되는 인사의 행위 하나 한동훈 장관과의 개인 인연이 얽혀들면 어떻게 됩니까? 망사의 원흉에다가 정실검증의 장본인이라고 하는 낙인까지 찍히게 돼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네. 설령 한동훈 장관이 뭔가 더 큰 꿈을 그리고 있거나 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더 큰 어떤 꿈을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네. 이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앞길에 엄청나게 큰 장애물을 갖다가 딱 박아버리는 거고. 네. 물론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시련 속에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뭐 이런 차원으로 만약에 가서 단련시키고자 했다면 제가 할 말은 할 말은 없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면 이건 커다란 판단착오다. 아. 정말 커다란 판단착오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